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준혁이의 인생을 노래하다입니다. 월요일이죠. 명절 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체중 한 2kg 정도는 드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가족끼리 좀 과식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런 날 그렇게 안 먹으면 언제 먹습니까?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면 명절 때 설날이니까 만두를 제가 좋아해요. 만두. 집에서 이렇게 마트라든가 이런데 뭐 이렇게 해서 큰 메이저급 회사에서 나온 만두도 맛이 있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요리사 한 분이 계세요. 우리 둘째 형님이 요리사 출신이신데 그 형님이 집에서 그 손만두, 어저께 우리 또 국민학교 5년 선배 여자 선배님하고 카톡 하는데 그분도 만두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먹는데 집사람이 있을 때는 집사람이 좀 해주고 좀 형도 좀 갔는데 요즘은 또 형도 만나기도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만두 안에 들어가는 안고 그걸 뭐라 그래? 만두 소라 그러지. 그거를 좀 어떻게 만드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좀 만두는 그냥 맛있잖아요. 그냥 쪄 먹어도 맛있고 만두국 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 한 2개 정도 넣어서도 맛있고 그래서 만두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만두라는 것들은 참 그 만두 빚을 때 그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신혼부부가 또 요즘은 또 만두 그 껍데기 있잖아. 그걸 만두 껍데기를 다 팔잖아요. 마트에 가면. 그거 사다가 만두 속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 속도 갖다 파나? 쿠팡 이런 데 시키면 오나? 근데 참 젊은이들이 신혼부부가 만두 이렇게 싹 빚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만두 요리가 참 맛있어요. 이태원에서 제가 장사할 때 그 깡통 만두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노 부부가 그걸 노포집이라고 한다며 요즘 오래된 가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세월이 많이 된 가게인데 이태원에서 제가 장사할 때 간판이 깡통 만두였는데 세상을 떠난 집사람하고 참 거기서 만두 요리를 서로 많이 먹었습니다. 만두를 저도 좋아하고 애들 엄마도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브 영상 끝나고 저도 한번 만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옛날 생각도 하면서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3편에 이어서 젊은이들의 어떤 그 사랑, 결혼, 출산 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또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요즘은 댄디족이라고 있대요. 댄디족. 영어로 댄디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몰라요. 근데 저가 그 댄디족이라고 있는데 그런 족들은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댄디족이라고 부르는데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그런 사람들을 댄디족이라고 부른대요. 오늘은 그 애를 안 낳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뭐 애를 안 낳는 것도 자유죠. 근데 저나 제 자식들이나 저나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 안 하면 애를 못 낳잖아.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.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를 안 갖는 부부들이 있대요. 그러면서 또 개는 키워요. 강아지를.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노인분들이나 또 불임 부부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.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. 저도 애들 국민학교 다닐 때 강아지 일산에서 13년 정도 키웠습니다. 코코라고 했던 그 후라이팬에 맞은 것 같은 강아지 너무 귀여웠어요. 아시는 분이 줘가지고
그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하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, 결혼을 했는데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아이를 안 낳고 피임하면서 강아지를 키운다?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산 선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, 우리가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재산만 한 50억, 100억 있고, 아버지 강남에 빌딩 있고 하면 뭐 아무 걸릴 것이 없다,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,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. 물질이 주는 풍요의 속에서 오는 어떤 행복감과 포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. 네? 여름철에 누구는 뭐 앞집에 집 앞에 있는 수영장도 갈 돈이 없는데, 누구는 돈이 많아서 와이키키 해변이다, 저기 무슨 미국의 무슨 폭발 가면 좋죠. 물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. 좋은데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. 전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, 꼭 강남의 넓은 아파트, 꼭 외제차를 타야 되고, 거기서 오는 행복도 없다고는 하진 않겠어요. 하지만 형편에 맡아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저 서울 변두리에 의정부나 일산이나 서울을 벗어나 벽지에서 월세방을 살면서, 엄마도 하다못해 마트에서 몇 푼 벌면서, 남편은 또 무슨 일해서 벌고, 또 열심히 살아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 한 칸에 살다가 방 두 칸으로 늘려가고, 방 두 칸을 늘려서 25평짜리 아파트를 구하고, 이렇게 삶의 단계를 조금씩 올려갈 때 그 행복감은,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. 자식도 마찬가지예요. 모르겠어요. 뭐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자, 뭐 그것도 저는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저라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. 옛날에 40년,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도 5명을 키웠어요. 또 이 소리 하면 20, 30대 분들, 또 꼰대 옛날 소리 한다는데, 저는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면은, 물질로만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물질로만 인간을 인격화시키고 완성체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강남의 대치동에서 쪽지 가게에서 서울대 가고 해외유학 갔다 와고 우리나라 장차가 된 사람들이, 우리나라 역사상 건국 이래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대해보세요. 없어. 다 저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밥을 굶고, 그 이명박 대통령도 끼니를 걸러갖고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, 거기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 물이란 게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을 해소할 수 없더라.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, 그냥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 세대들의 치열한 어떤 삶의 그 끈끈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, 부모 세대가 그렇게 끈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다고 저는 믿어요. 그래서 댄디족이란 분들한테 뭐 욕을 좀 먹을지 모르지만,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,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면서 나와 비슷한, 나를 꼭 닮은 딸내미, 나와 꼭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
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아직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모르죠.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우주 세상에 이쁜 게 있다 하지만은 저는 그 애기만큼 이쁜 게 없다고 봐요. 뭐 미스 코리아 여자가 이쁘다, 뭐 4월에 피는 꽃이 이쁘다지만 다 필요 없어. 그 애기들이 옹알대면서 엄마의 눈을 맞추고 너무나 사랑스럽죠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삶의 흔적인 자식, 또 종족 본능이 본능이잖아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산에 있는 승냥이도, 짐승들도 자기 이세를 날려고 암컷과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. 그거 왜 그래요? 이세를 자기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다음 세력을 만들고 종족 번지기.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 우리가 뭐 낳을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. 아야 불임 부부인데 어떻게 하라고. 그런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낳을 수 있다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1살, 3살, 5살, 10살, 20살까지 지켜보는 과정은 아픔과 서러움과 쓸쓸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쁨이 몇 배 많다는 것을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남녀 간의 이 사랑 환타지요, 1년, 2년이면 없어져요.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의 호르몬은 2년 안팎에 그냥 없어진다고. 그러니까 미녀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딴 여자 찾아가 바람피잖아. 그런데 자식이라는 것은 10년이 되든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스럽게. 아기 때 이쁘지만 저 아이들 이제 29살, 25살이지만 또 그 나이 때도 너무 이뻐요. 장성에서 저보다 더 키가 크지만 두 놈이다. 커서 아빠 앞에서 잔을 돌리면서 소주 마시는 것도 귀엽고, 우리 막둥이는 술을 안 먹습니다. 운동을 하니까. 뭐 헬스하고 주짓수를 한다거나. 운동하니까 또 콜라에다가 고기 먹으면서. 그 나름대로 다 예뻐요. 기저귀 찰 때도 예쁘고.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식을 낳아야만이 가정이 행복하죠.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그거 보고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, 힘든 일을 하는 아마 택배를 하시는 아빠였나 봐요. 30대 아빠. 근데 그 아빠가 아기가 셋이야. 7살, 4살, 2살. 그러면 와이프까지 4명을 먹어 살려야 하니 그 젊은 아빠가 보니까 한 31, 대여섯 됐다고만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응? 택배에서 한 달에 세금 떼고 한 550 번대요. 그러면 그 5 식구가 또 몇 푼씩 저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와이프가 고생만 하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하는 거를 유튜브에 나왔는데, 2살짜리, 4살짜리, 7살짜리가 꽃갈 모자를 쓰고 아빠가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, 그 아파트 뭐 한 20평, 25평 정도 되는 조금만,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니까 그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빠가 그냥 아이들을 껴안으면서 3명을 다 껴안으면서 거의 울라 그러더라고.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그냥, 그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리 명품관 백화점에 가서 그 셋을, 딸들이 아들 하나던데 그 셋을 키우는 아빠의 행복만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? 없어요. 100억 1000억을 줘도 그런 행복을 살 수가 없어. 그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? 아내가 끓여주는 보글대는 찌개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살, 4살, 7살짜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고생했다고 하면서
맥주 한 잔 따라주면서.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이 어린 것들 셋 보는 당신이 더 힘들었지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는 걸 봤을 때, 아, 저거지. 행복이란 건 저거지. 그 아이들이 사랑의 결정체잖아요. 그 남녀가 만나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에요. 여러분. 그렇게 살려고 총각 여러분들이 돈도 모으고 하는 거죠. 다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. 그래서 오늘 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댄드 여러분들을 뭐 흠집한다거나 뭐 비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분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내 나이가 돼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거예요. 지금도 가끔 제 주위에는 결혼을 했지만 불임 부부라 애기 못 낳은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. 국민학교 동창들 중에. 평상시에는 아무 티도 안 내지만 소주 한두 병 들어가면 늘 공복감이 있다는 거죠. 저는 그 친구들 앞에서는 야 임마, 야 무자식 상팔자 새끼야, 아유 이 새끼 속색이 뭐죠. 말은 이렇게 하죠. 왜? 미안하니까. 미안하잖아. 그렇지만 그 친구가 쓴 소주를 비우면서 네가 자식이 없는 공복감을 네가 아냐 하고 한숨을 뿜어내면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배 입장으로서 자식을 낳고 환갑을 지난 형으로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. 여러분 젊은 날은요 금방 가요. 저도 엊그저께 20 몇 살 같았는데 벌써 환갑이 넘었잖아요.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저도 제 새끼들하고 소주 한잔 마시렵니다. 저한테는 그게 낙이거든요.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괜히 또 우울하게 만들었다면 용서하십시오. 뭐라고 말을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주나 울먹이 너에게 그렇게 눈물 지으면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는 없잖아 내 맘을 왜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대여 왜 떠나는가 내 맘은 울고 있잖아 그대여 떠나지 마라 그대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